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 합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탈모와 비절개 모발 이식법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탈모 환자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탈모 환자들, 실제로 마음속에 자존감 손상이라든지 심리적 위축이 정말 실제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다. 또 어떤 청년들은 맞선 볼 때마다 퇴짜 맞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탈모 잘 극복하고 예방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미라클 모발 이식센터 강효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비단 머릿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패션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만큼 털이 중요하다 그 말인데 또 뭐 실제 털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뭐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이제 털의 기능을 살펴보려면 인간의 어떤 진화론적 측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과거에는 옷도 없고 불도 없었기 때문에 유인원 시절에는 온몸을 덮고 있는 털이 체온 유지의 역할을 했었지만 점점 진화 과정에서 체온 유지의 역할보다는 이제 남아있는 모발들이 어떤 예술적인 측면, 즉 스타일링에 더 집중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보면은 뭐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스트레스 때문에 내 머리 다 빠진 것 같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스트레스가 정말 이런 탈모의 가장 큰 주범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자동차로 비교를 했을 때 유전이나 호르몬의 역할은 시동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 유전적인 게 없다면 시작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제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몸의 균형이 깨진다면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탈모가 급격히 악화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것을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젊어서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탈모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늘 가렵고 두피가 끈적끈적 기름기가 있는 것 같더니 많이 빠지더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증상을 보이면 내가 탈모가 시작된다. 이런 이제 걸 가늠해 볼 수 있는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내가 탈모인가 이걸 예. 의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방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7, 80개가 넘는가 이것을 한번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바람에도 날리고 또 짧기 때문에 잠시 극적거리는 순간에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조금 네. 세기가 어렵지만 여성분들의 경우는 거의 샴푸할 때, 말릴 때, 빗을 때 빠지기 때문에 네. 비교적 용이하게 한번 세어볼 수가 있고 이러한 그 탈락모를 세어보는 방법. 네. 7, 그 다음- 80개 이상.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본인이 탈모가 의심되는 부위의 머리카락을 당겨보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5개 이상이 쉽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내가 지금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는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서 보았을 때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보다는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탈모의 중요한 그런 증상이 될 것이고요. 아하. 네, 남자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무스를 바르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너무 납작하게 머리가 달라붙었다. 아하, 머리에 힘이 없다. 그렇죠. 네.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탈모 초기에 시작되는 모발의 가늘어짐, 즉 연모와의 눈에 띄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꺼웠던 머리가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늘어지면서 약해졌다가 빠지는군요. 그렇죠. 가늘어진다든지 약해진 것,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탈모증 가지신 분들 뭐 안 해본 것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할 그렇죠. 정도로 네.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뭐 혈액순환 좋아서 혈액순환. 잘 어떻게 또 검은 콩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많이 두들기면은 도움이 된다 해서 그걸 실천한 분들이 많던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론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혈액 순환을 도움을 분명히 주는 측면이 있죠. 두피 마사지의 개념이 되니까. 예. 하지만 이제 빗의 선택과 어떠한 방법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두드릴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왼편에 보이는 이런 빗의 경우에 끝을 보면 날카롭지 않고 둥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무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빗의 경우 이제 끝이 날카롭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빗으로 잘못해서 이제 두피를 지나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두피 표피에 이제 손상이 아하. 입으면서 염증성 또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이 두피라는 것은 항상 모낭에 피지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압력을 주게 되면 오히려 피지샘을 자극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또 쉽게 모낭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친 것보다는 적당한 네. 이런 마사지 개념의 빗질은 도움이 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보통 이제 속설로 뭐 남성의 힘이 강한 분들이 많이 빠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정확한 원인을 좀 알면은 우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조선시대 내시는 탈모가 없더라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지만 예, 예. 시동 버튼의 역할은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과 또 남성 호르몬이 하는 건 맞습니다. 아하. 그다음 조절을 이제 본인의 어떤 노력과 또 제가 이제 하는 역할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드리는 것인데, 네네. 자, 왜 탈모가 생기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과 호르몬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는. 아하.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상황들, 스트레스, 네. 또 잘못된 식이 습관, 짜고 맵고 지나친 음주라든지 흡연, 또 수면 부족, 이러한 것들이 탈모를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아직 이렇게 벗겨지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머리가 벗겨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분들의 그 스트레스, 마음속의 고통이 크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안 해본 것이 없다.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탈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인지.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일찍 전문의 상의를 하고 시작을 하면 네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것이 먹는 발모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또 편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의 네, 오해도 맞습니다. 많고 네. 그래서 그 약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분명으로 하면 피나스테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약 15년 전에 개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 약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체내에서 탈모를 유발시키는 DHT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변환되는 걸 차단시켜주는 약인데,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 그렇다면 혹시 내 성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장 많은 이제 성기능 그 부작용 중에 하나인 어떤 성욕 감퇴라든가 이런 빈도는 1.8% 미만입니다. 그것도 3년에서 5년 정도 충분히 사용했을 때는 0.8% 정도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시해도 되는 정도 네,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겠죠. 아하,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부작용들은 아직까지 거의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네. 2011년 11월경에 전 세계 최초로 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예. 최근에 이제 환자에게 충분한 그런 설명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 결과로는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것 때문에 또 혹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들 하시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 부작용에 대해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짧은 이제 부작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성기능과 예. 관련된 것이지만 이제 오랜 부작용으로는 실은 오히려 이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전립선 암을 예방한다든지 아하, 네.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15년 이상 사용하고도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다만 3년 정도 이상 사용했을 때는 약제 내성 때문에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경향이 있고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12주 내에 다시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화가 되면서 그 전에 이렇게 예방되었던 탈모가 급격히 진행되는 점이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점이고 네네. 다른 사소한 이제 부작용들로 아주 드물지만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뭐 보고는 되었지만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고 네.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챙겨서 먹을 수만 있다면 장기 복용을 해도 무방한 약입니다. 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하에 먹는다면은 그렇습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네. 충분히 먹어도 좋은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이제 완전히 좀 다 빠져버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 이식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 이런 분들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절개하지 않고 비절개로
뭐 단일군 모낭 이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이 소개된 것은 92년 초반입니다. 사실 예. 모발 이식 시작될 때부터 거의 이제 같이 시작은 되었었는데요. 이 모발 이식은 사실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모낭군 이식 그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비절개 모발 이식의 간단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펀칭이 되고 있는 이 한 단위가 모낭군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모든 모낭군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10개, 2~3개 정도의 모낭군만 뽑아낸 다음에 네. 이식할 부위에 옮겨 심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일반적인 절개식 모발 이식에 비하면 눈에 보이는 흉터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흉터가 없다는 것,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통증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일상생활에 쉽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절개식이라고 한다면 뒤쪽에서 이렇게 길게 띄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분리해서 심는 방법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비절개와 절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절개식 모발 이식은 과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싱해졌던 이제 방법인데, 절개식 모발 이식도 제가 간단한 그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절개식 모발 이식은 어디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얻냐 할 때 후두부에서 얻기는 어때? 네. 머리카락 단위로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모발을 두피 편과 함께 얻어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 떼어낸 부분 다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봉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흉터가 남게 되게 했고요. 이런 절개식 모발 이식의 이제 장점은 우리가 한꺼번에 비교적 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이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장점입니다. 네. 대신 이제 단점으로서는 짧은 것들을 얻기는 하되 봉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플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뒤에 이제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제한점이 되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절개를 하지 않는 비절개 이런 것들은 흉터는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예. 우리가 무흉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제 흉터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솎아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발을 하지 않는 한 이 흉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 빠져버려가지고 약물로도 안 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한번 심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꼭 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옛날 뭐 절개 같은 경우 100개 심으면 97개가 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비절개 방법도 그렇게 심었을 때 다 생착해서 잘 나는율이 그 이상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착률의 문제가 아직도 저희들 이제 모발 이식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비절개 모발 이식이 생착률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이제 처음에 모낭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낭을 얻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절단되는 비율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되죠. 아, 보통. 뿌리가 좀 손상되는. 그럼요. 예, 네. 예. 이제 전문가의 경우에는 5에서 10% 내로 이렇게 제한이 되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이 의사의 경우는 심한 경우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네. 잘린 머리카락은 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착률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하, 심은 예.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90에서 95%, 97% 이렇게 높은 생착률을 보이지만, 네네. 이제 얼마나 많은 모낭을 이룰 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비절개 모발 이식은 더욱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네, 것이죠. 예. 그렇군요. 채취할 때 그 각도라든지 이런 걸 잘 그렇습니다. 살펴서 이렇게 많은 경험 있는 숙련된 의사 선생님이 하신다면은 손상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 5천 모 아니면 더 훨씬 많이 심고 싶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서 심으려면 많이 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오히려 요즘에는 대량모 이식이라고 하면 비절개를 떠올리는 게 추세입니다. 아, 오히려. 네. 예. 이제 절개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뗄 수 있는 양이 한국인의 경우는 4,000모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비절개의 경우는
환자분께서 기꺼이 이 삭발, 그러니까 이식하는 부위가 짧아야지 가능한 게 비절개이기 때문에 머리를 좀 작게 하실 의향만 있다면 5천모, 6천모도 한 번에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량모 이식에 있어서 예. 비절개가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모를 심을 수 네. 있고 생착률도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사고 나서 이렇게 눈썹이 또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 네. 중요한 부위에 네네. 모모증 이런 경우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비절개로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시는 예. 것 같습니다. 이제 눈썹은 많은 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200모, 300모 정도, 또 이제 모모증의 경우에는 약 1000에서 1500모 정도의 모발이 있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후두부에 흉터를 남기고 이건 굉장히 또 어렵고 네. 또 남 몰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붕대를 감아야 되는 이런 절개식 수술을 하는 게 사실 조금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비절개의 경우는 눈에 띄지 않는 부분만 짧게 하고 바로 한 4시간 정도면 어떤 수술이든지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되게 많은 분들이 비절개로 눈썹이라든지 모모증 수술을 위해서 상의를 많이 하시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절개 방법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붕대도 붙여 감고 뭐 꽃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머리도 적어도 일주일 열흘 이상 못 감고 하는데 다음 날부터 비절개 같은 경우는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봉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흉터가 작고요. 이제 보통 저희가 사용을 할 때 0.8mm에서 1mm 정도의 아주 작은 이 펀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다 이미 벌써 살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 다음 날부터 샴푸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네. 2, 3일 정도만 지나면 나머지 머리카락들이 자라오면서 그 흔적마저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 원장님이 잠깐 보여주신 거 보니까 모심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슷한 네, 원리다 네. 생각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못자리들 하고 하는데 못자리에서 떼어서 모심어놓으면 요즘에 부쩍 그냥 뭐 2, 3주만 지나면 파랗게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머리도 심고 나면 이렇게 쑥쑥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실질적으로 환자의 어떤 경과를 보면서 예.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양측 M자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정수리 전반에 거쳐서 굉장히 밀도가 떨어져 있는 20대 후반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보시면 굉장히 딱지가 많이 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주일 정도까지 이제 생착이 한참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머리 감는 것도 비교적 조심해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겁나서 이 친구는 이제 머리를 잘 안 감아서 네. 그 딱지가 이렇게 입은 경우였는데 이게 이 머리카락은 약 2개월에 3개월에 거쳐서 다 빠지게 됩니다. 아하. 네, 이 시기가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이죠. 이식을 했는데 네네. 머리카락이 빠진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그렇습니다. 과연 다시 날 것인가? 예,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다 올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 3개월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올라오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가 되면 거의 이식한 머리카락의 70에서 90% 정도가 이제 발모를 시작한 상태이고요. 예, 예.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던 머리카락은 제법 굵어져서 상당한 어떤 머리카락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1년이 지나면 이건 언제 내가 이식을 했냐 싶을 정도로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3개월 정도에 한번 뿌리 성숙을 위해서 싹 빠졌다가 다시 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겠다. 그럼요.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은 머리가 원래 난 자연 머리처럼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차이가 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된 이식의 경우에는 일반 모발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 이제 모낭군 이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모낭군 이식이 아니라 헤어 플러그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 모낭 단위가 아닌 여러 개의 머리카락이 겹쳐 있는 것을 통째로 화분으로 옮겨 심는 양상으로 심었었지만 예, 예. 요즘에는 난으로 친다면 난만 빼서 옮겨 심다 보니까 옮겨 심어진 자리에서도 원래 있던 머리카락과 이식을 한 저희들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제 숙련된 의사가 했을 때는 네네. 네, 기존 모발하고 우리가 네.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쯤 이제 모발 이식을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도 이렇게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회복 기간이 좀 얼마나 시간을 내면은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절개식 모발 이식과 비절개 모발 이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절개식 모발 이식은 사람마다 이제 통증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많은 모스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당겨짐 현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서 예. 3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절개의 경우는 오전에 수술받고 오후에 복귀하셔도 큰 무리가 없이 아하. 네, 그냥 조금 지끈거린다 이 정도의 그런 불편함으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바쁜 직장인들에게 또 작은 모에 이식을 할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절개 같은 경우는 소독 받으러 또 매일 이렇게 병원을 일주일 이상 가야 될 텐데 이런 경우 비절개 경우도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절개의 경우는 제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술 흉터에 재생 인자를 조금 저희가 도포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루 이틀 정도면 딱지가 지면서 낫기 시작하지만 그 속도를 더 줄이기 위한 그런 과정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 이미 소독의 필요는 없이 이제 연고 정도 도포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네. 그것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사실 수술하고 중간 경과만 한 번씩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약을 드셨던 분이 이제 수술하면은 이제 평생 약도 좀 안 먹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약은 끊어도 되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약을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그 예.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머리이신 분이 머리에 이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안 드셔도 됩니다. 왜냐 약이 효과를 발휘할 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 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M자 때문에 이식을 했다라면 M자 부분은 이식을 했으니까 괜찮지만 나머지 모발들은 계속 탈모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하. 네, 그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이식한 머리카락과 어우러져서 오랫동안 만족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부작용은 혹시?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 것은 사실 없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가장 네. 큰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식에 대한 불만족, 밀도의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생각보다 큰 흉터가 남았을 때가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다른 네. 특별한 어떤 불편감은 별로 이렇게 보고되지 않고 숙련된 의사들은 거의 부작용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인이 있다면 사춘기 지나서부터 좀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방할 수 있는 탈모 예방법 네. 소개 좀 해주셔야 이제 되겠습니다. 탈모 예방법으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다 따라하기도 힘들고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예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즐거운 삶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요즘에는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서두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검은 콩이라든지 또 잡곡 그리고 과일, 채소를 통한 충분한 비타민 이런 식이 습관의 교정 그리고 금연을 하시고 금주를 하시고 또 수면을 충분히 취하신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그런 개인적인 생활 태도의 개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대신 탈모가 의심되었을 때 전문적인 진단과 함께 일찍 탈모 치료를 시작하면 네. 그만큼 효과적인 치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라클 모발 이식센터 강효 원장님을 모시고 탈모와 비절개 모발 이식법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탈모로 고민을 하시고 또 상담을 오십니다. 항상 의기소침해 있으시고요. 또 고개 숙이면서 눈도 못 맞추시고 모자 쓰고 오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자기 머리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가 탈모인가 싶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탈모 전문가와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예방법, 또 치료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이식법까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다시 젊음을 찾아드리고 또 자기의 자존감과 함께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탈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탈모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얻으셨습니까? 요즘에 무등산 울림동 동적골 튤립 축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등산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들 한다고 하시는데요. 만개한 튤립과 철쭉이 색색이 피어나서 국립공원 무등산의 정치와 함께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산책 코스로 정말 그만이라고 하니까요. 아침이라든지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 손을 잡고 걸어보시면서 스트레스 좀 다 풀어버리신다면 탈모 예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